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사진을 제 얼굴만 잘라서 합성한 사진이었어요. 그날은 손발이 좀 많이 딸렸던 것 같고 제 친구들이 일단 싹 다 프사 내리고 다 비공개로 돌렸어요.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터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10대 청소년까지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수많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포함된 일명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SNS에 확산되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공포감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SNS 속 얼굴 사진을 모두 내리라는 공지가 뜨는가 하면 여학생들만 따로 모아 주의를 줬다는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일단 싹 다 프사 내리고 다 비공개로 돌렸어요. 스토리 하이라이트 다 내리고 지금 이름도 바꾸는 애들도 좀 있어요. 여자 이름 말고 남자 이름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겹지인방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지역이나 학교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같이 아는 겹지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아는 여성 지인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의 약 75%가 10대였다고 하는데요. 계정 초반에는 1시간에 100개 정도 와가지고 계정 운영하기가 어려웠는데 직접 텔레그램에서 학교 강제를 찾아서 사진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친구한테 받은 대화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학교에 보내주셔서 정리해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학교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접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가해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 2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관련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했던 걸로 기억해요. 가해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과 같은 반이었고 평소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두 학생이 같이 놀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이 가해 남학생의 핸드폰을 보게 되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은 불법 합성물을 직접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수위가 너무 세서 자세한 묘사는 어렵지만 그냥 대충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사진을 제 얼굴만 잘라서 합성을 한 사진이었어요. 제 합성 사진을 친구들이랑 제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는 협박도 같이 했었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이거를 돌려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친구를 알아봤는데 계정 삭제를 해버려서 잡기도 조금 어려웠고 인스타는 보내기 취소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내고 제가 읽은 걸 확인하고 다 지운 거예요. 보내고 보내기 취소, 보내고 보내기 취소 이 기능을 사용해서 어렵게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어도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한 그 처벌 규정이 마련된 게 2020년도거든요. 2020년도부터 작년 2023년까지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로 판결 내린 사건을 봤더니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71건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가량인 35건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실형을 받은 거는 단 4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벌금형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은 거죠. 현재 딥페이크에 관련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보면 이게 유포의 목적으로 제작을 했거나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나만 보려고 한 거다. 라고 하면 사실상 처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유포 목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보통? 그니까요. 그래서 성인도 마찬가지고 가해 학생들도 주로 변명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걸 정말로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무혐의로 끝난다거나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노윤호 변호사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변의 학생들, 지인들 얼굴을 이용한 것 뿐인데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고 신체를 촬영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SNS에 올린 그런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그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건데 재수없게 걸려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허점이라고 한다면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특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수사가 어렵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너 신고하겠다라고 피해 학생이 이야기를 하면 가해 학생이 어차피 나 못 잡는다, 나 추적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본인이 처벌이 안 될 거라는 거를 아니까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단순히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정부 차원에서 해외 플랫폼 업체하고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공조? 이런 부분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신고를 해야지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사실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게 실제 유포가 됐는지 추적을 해가지고 삭제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의 보호자한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를 주저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